세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자, 잠시 눈을 감고 허리를 펴시고 손은 명상인을 하시고 허리를 펴시고 그러면 아랫배에 힘이 들어갑니다. 합력관 양쪽 어깨 쪽지 쪽에 가슴을 슬며시 내면서 접어지는 느낌으로 턱을 당기고 눈을 슬며시 감으시면 명상 자세가 됩니다. 자, 눈을 뜨시고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계셨나요? 예, 이 선은 마음을 공부하는 거예요. 교는 말한 걸 적은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걸 적은 교가 빠를까? 바로 마음을 배우는 게 빠를까? 어떤 게 빨라요? 마음을 바로 들어가는 게 빠르겠죠? 그것이 선이에요. 바로 직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바로 직지로 들어가는 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바로 진심으로 들어간다. 본래 진언 불출거라 그래서 진언 진실한 말은 불출구 입으로 나가지 않는다. 말 이전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걸 말을 해서 설명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감각이나 오감, 눈, 귀, 코, 입, 몸 바깥으로 향해 있는 이 촉, 이 감으로 깨닫는다 해서 감각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이거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진심이라. 그 진심 정신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것을 신심이라는 거예요. 진심을 믿는 거를. 그러면 진심이란 그 이름을 붙일 수 없어서 그냥 진심이라 한 것인데 진짜를 글로 풀면 참진자에다가 마음 휴자니까 참마음이다 이렇게 풀어. 여기는 글자 풀이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근본체 바로 직지로 들어가서 그냥 뭐라고 여러분들은 개념과 관념과 분별심, 지식,
사량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진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을 믿는 건데 그 믿는다는 이 마음도 누가 믿느냐, 그게 바로 진심이다 이 말이지. 진심은 이명이다. 이명은 다른 이름이다. 그러니까 본래 심이여 본래 바탕이여 우주의 본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중간도 없는 이것 진심이다 이 말이지. 이명은 다른 이름으로 자성, 불성 뭐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이 진심이야. 본래 심이다 이 말이야. 본 바탕이다 그 말이지. 바탕이기 때문에 어떤 걸 불러도 그 본바탕만 신심으로 본다면 그걸 볼 수 있다. 그렇게 바로 들어가는 것을 직지 그러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이걸 뭐예요? 이거 이름이 뭐야? 예? 죽비. 그래, 죽비라 그러지. 죽비도 이름이죠. 원래 이게 죽비가 뭘로 만든 거예요? 대나무. 죽비, 대나무 어떤 말이 맞아요? 응? 대나무도 맞고 죽비도 맞지. 이명, 이름은 다르나 이거를 말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명이란 말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이 많지만 그거를 그냥 여기서는 진심이다 이렇게 말했다 말이지. 이해됐어요? 한번 옆에 사람 보고 한번 눈을 보고 얘기해봐요. 당신 진심이야? 그래봐. 그럼 대답해야지. 진심이냐 아니냐. 그 진심된 눈빛을 보내봐 한번. 난 진심으로 당신을 보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이 그 진심이란 이 부분은 많이 쓰고 있는 말이야. 진심이냐?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이게 소리 나잖아요. 이 소리가 나는 이 듣는 놈, 이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듣는 놈이 돼 있단 말이지. 옛날에 우리 큰 스님이 주장자치고 이렇게 해서 얘를 치는 것도 개인이 치는 게 아니야. 듣고 싶지 않아도 듣는 놈, 이 소리를 알아듣는 놈이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듣게 하는 그 바탕이다 말이지. 이걸 들었다 하면 망념, 망상으로 바뀐 거지. 이름하여 망상이지 망상은 없다.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예? 진심에 다른 것은 다 망념, 망상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걸 일단은 여러분들은 명칭과 개념과 관념으로 구분하는 이쪽에 그 프레임이 짜져 있기 때문에 알아듣게 하려면 그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지. 응? 그래서 진심 이명 뭔지 이것이 뭐냐 하고 알면 여러분들은 이걸 대나무나 죽비라고 말하나 같은 걸 말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쫓아갈 때 어때요? 이걸 보고 현재 대나무, 죽비 여기서는 같은 걸로 본다고. 근데 모르는 사람이 죽비, 대나무 그러면 어떻게 봐요? 저기 담양으로 가야죠? 대나무 밭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이 여러분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칭은 잘못 쓰면 아주 따르게 하는 수가 있어. 그렇게 아는 것을 우리는 분별심이라. 응? 그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그러나 대나무도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대나무다가 누가 이름을 지었는가? 응? 대나무가 나 대나무요 그러고 대나무로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우리가 이름을 지은 거지. 그래서 그것도 그 본체의 이명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진심, 정신, 본래의 바탕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바탕 없이는 있을 수 없겠지.
여러분이 이 소리를 듣는 것도 탁 들으면 어때요? 듣는 소리도 바탕이 있으니까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안 들리면 어때요? 안 들리는 줄도 안다. 들리는 거는 감각이 왔으니까 들었다 하고, 안 들리는 거는 어떻게 하냐고. 아무런 소리도 안 들었는데 안 들린다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모든 소리는 들리는 것과 안 들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말이야. 그것이 진심이야. 그 안에서 봐요. 예? 이게 진짜 공부야. 진심이. 응? 그렇지 않고는 공부 안 돼. 그래서 그 진심이란 이 말을 그래서 그 다른 이름이라는 이명이라는 이 부분은 어떤 것을 말을 해도 우리가 붙이게 달려 있다. 그 여러분이 한 사람을 놓고 이름이 철수다. 철수야 이름이. 근데 바꿨어 이름을. 뭘로? 철수에서 명수로. 명수에서 또 바꿔. 이름을 또 바꿔. 그럼 계속 바꾸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지. 그게 본래 체를 놓고 그 하는 것이 이명이다. 다른 것이다 이 말이지. 예? 그래서 요 프린트물 좀 드리세요. 뒤에 오시면 돼요. 그 남은 거 사강 있을 텐데. 그래서 그 본래의 바탕인 그 진심을 믿는 것을 정신이라 하고 신심이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부르는 이름을 이명이다.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이렇게 지난번에 첫 시간 공부가 요 공부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묘체와 묘용이다. 묘체, 묘용이다. 우리가 그 글씨를 보면 종이가 안 보인다 했고, 또 종이를 보면 글씨가 안 보인다 그랬어요. 그럼 글씨를 읽다 보면 어때요? 글씨 읽다 보면 그 글씨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은 상상이나 생각, 기타 등등으로 올라가겠지. 근데 거기에 그 글에 심취가 되면 글밖에 없는데 글 속에 영화도 보게 되고 영상도 떠올리고 별게 다 떠올라. 근데 그걸 그대로 심취되면 우리 몸은 그 글을 보고 흥분도 하고 또는 그 글을 보고 가슴도 뛰고 여러 가지가 이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시 종이를 보면 글씨가 안 보여. 그 흰 종이에는 많은 글을 쓸 수 있고 많은 걸 거다 사연을 넣을 수도 있어. 바탕이 희기 때문에 어떤 걸 써도 써진다. 그 바탕이 진심이다 이 말이야. 응? 그게 진심이다. 세상에는 이 진심의 바탕으로 만물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바탕은 태초부터 우주가 생기기 이전부터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있다. 있어진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분명히 여실히 바탕이 있다 이 말이지. 이것을 진심이다. 그러니까 본래 바탕, 다른 말은 본래의 심. 여기서는 또 풀면 진심을 풀면 참마음. 참마음 참나라는 말을 제가 안 쓴다 그랬어요. 그냥 진심이다 이렇게만. 그대로 알아듣는 말이니까. 그 다음에
묘체, 묘용은 뭐냐? 묘체는 진심의 바탕을 묘체다. 그러니까 묘할 묘자 쓴 거는 우리 인간의 감각이나 해량으로 그걸 볼 수 없기 때문에 묘체라 그랬어. 체는 본 바닥인데 여러분의 감각으로 볼 수 없어. 지금 여기에도 있고, 지금 이 바탕에도 있고, 코앞에도 있고, 여러분 속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고, 다 있단 말이야, 지금 이게. 다 있는데 이 묘체를 지금 모른다, 그 말이야. 왜? 알려고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고 하면 더욱더 알 수가 없고, 모른다 하면 무기에 빠지고, 알려고 하면 지식으로 아는 것은 망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른다 하면 무기에 빠져.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 바탕이 이 안에 있다. 응? 요거를 본래심의 마음의 바탕을 보면 이게 보통 견성이다. 견성이다. 본다는 말은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볼 견자를 썼지만 글 쓰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글씨를 풀면 안 돼. 문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 이 본래 체 바탕을 표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언어로 표현하는 거를 번역을 잘했니 못했니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없고, 이걸 알고 있는 사람 얘기하는데 뭐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걸 풀면 뭐 글씨가 딴 거 가서 설명하면 머리가 아파. 그래서 바로 묘체, 그러니까 바로 진심이 바로 묘체요. 또는 이명은 명칭, 이름을 붙인 것이다. 모든 것은 가병인 것이니 실상이 없고 이름을 붙인 거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요게 죽비라고 하듯이, 모르는 놈이 물을 때 죽비라고 안 그러겠죠. 그냥 나무 또는 뭐 대나무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지식이나 배운 거 프레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직지, 바로 그걸 여과 없이 바로 통과해서 그냥, 이거는 트럭을 지나간다, 뚫고 들어가다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자체를 묘차라 했고, 또 묘체의 바탕이 있으므로 현생의 만물이 오묘하게 있으니 미묘한 작용이 있다. 그래서 오묘한 바탕이 있고 미묘한 작용이 있으니 이것이 묘용이다. 이것을 체용이란 말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사실은. 응? 이거 설명할 때. 우리는 이 그 깨달음의 근본에 둔 이 부분은 이런 글이나 이런 책으로 써서 설명할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 프레임과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념, 관념, 기타 등등을 좀 써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뚫고 없이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한다 하는 것도 대단히 수승한 거예요. 참 다양한 일이 고마운 일이다. 그래서 묘체, 묘용. 그러면 이 나무는, 이 탁자,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본래심 바탕으로 있다. 그러니까 진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만들어진 것은 묘체 바탕을 통해서 묘용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응? 그러면 금방 좀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내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는데 누가 봐요? 응? 누가 봐? 그놈이 봐? 그래, 그놈이 봐. 보는 놈과 보여지는 놈. 그러면 앞에 있는 것들이 다른 이런 탁자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을 감으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럼 볼 때 눈에 수정체 렌즈에서 비춰서 비치는 거지, 눈알이 보는 건 아니지. 눈알이 알아보나요? 눈 뒤에 알아보는 놈이 따로 있지.
눈 뒤에 알아보는 힘이 따로 하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알아보는 눈 뒤에 그 무엇, 그것이 여러분을 이 소리 나기 이전, 그것이 묘체다 이 말이야. 소리가 난 거는 묘용이요. 그러니까 그 묘체 묘용은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얘기하면 물이 진심이요, 바다가 진심이요, 바다가 묘체다. 파도는 묘용이요, 모양을 드러내지만 각기 다르다. 그리고 묘용은 움직인다, 작용하는 거예요. 왜 파도가 있느냐? 그것은 바람 때문이다. 이 대상이 생긴 거예요. 그럼 작용을 하는 거예요. 조건과 요건이 맞으면 작용한다. 작용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은 인연이다 그러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다 그 말이야. 인연법.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것도 바로 인연법이야. 이거 에고의 세계에서는 이 연기법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래 바탕에서는 원래 바탕이라 원인과 결과가 없기 때문에 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연기법이 안 통해. 그래서 깨달았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탕에서 창의적 싸움이 나오는 그 근본을 갖는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면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는 범주가 있어. 여러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떤 관점 또는 기준, 프레임이 짜져 있다. 그걸 통해서 세상을 본다. 그러면 그 보는 데이터는 누가 만들었냐? 눈, 귀, 코, 입, 몸 뜻에서 통합적으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것이 프레임이 짜지면 그걸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보고 판단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판단하는 순간 틀린다 이 말이죠. 바로 갈 수 없어. 그러면 묘체와 묘용, 이게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가시나요? 묘체와 묘용이다. 우리가 체 그러면 본 바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좀 에고색으로 나와서 설명하면 쉽게 생각하면 이제 뭐 돼지가 최고, 먹을 때는 부위별로 먹는다. 부위별로. 부위가 뭐 있어요? 삼겹살. 또 뭐 있어? 족발을 좋아해요? 족발. 그러니까 먹는 게 용이 여기. 체는 돼지인데 쓸 때는 용은 다르다. 그러니까 세상의 에고의 세계의 모든 만물은 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묘용, 묘한 용체다 이 말이지. 응? 근데 그 돼지고기하고 또 뭐요? 그 오징어 뭐야? 오징어인가? 둘이 합치면 뭐가 돼? 삼겹살하고 오징어고 불고 만나면 뭐가 돼? 그래 오삼불고기 잘하시네. 오삼불고기. 오삼 그게 응용이요. 전혀 생각지 않은 것으로 또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묘용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한 사람이 있을 때하고 두 사람이 있을 때는 본래 바탕에 어떤 것들의 작용이 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묘용이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진심, 이명, 그 다음에 묘용, 묘체다. 오늘은 이 글로 문자 이전의 말이라서 문자 이전의 언어고 입에서 나기 전의 말이기 때문에 본래 바탕인 이 부분은 우리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선은 설명할 때는 최소한의 침묵의 언어로 쓴다. 침묵의 언어를 쓰기 때문에 금방 이게 여러분이 지식을 공부하듯이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기억하듯이 금방 싹 안 들어와. 왜?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그걸 헤쳐서 풀어가지고 탁 코 여러분 인식할 수 없는 코드로 바꿔서 가기 때문에 그래. 그래야 깨달을 수 있거든. 이 깨달은 문을 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공부고 다른 이유가 이 공부는 깨닫는 공부라 그래. 그래서 진심 이명, 그 다음에 묘용 묘치다.
지난번 공부한 게 여기까지 공부한 것 같은데 맞나요? 무형무치까지. 그러면 3강에서 뭘 했어요? 응? 그래, 진심, 체용, 1, 2. 그죠? 그러니까, 진심과 진심의 체와 용이, 묘용, 묘체, 묘용이 1, 2, 다른가 같은가, 이 말이지. 응? 그럼 여러분이 파도가 물이냐, 물이 파도냐? 바다가 파도냐, 파도가 바다냐? 물결과 물혹은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물이 거품이냐 거품이 물이냐 요거 설명하는 거예요. 응? 지난번에 설명한 게 같은 거냐 같은 것이 아니냐 이 말이지. 그래서 깨달으려면 여러분이 그걸 바로 직지로 바로 들어가는 문이 요게 있어. 그 중에 이런 걸 한 번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프레임이나 갖고 있는 여러분이 형성된 경험된 기억의 관점 이것을 일단 해체시켜야 되기 때문에 해체시키려 여러분 상식에 갖고 있는 것들을 깨부셔야 한단 말이에요. 깨부시려면 이렇게 공부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그 묘체와 묘형이 다른 거냐 다른 것이 아니냐 어때요? 다른 거야 다른 거 아니야?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인다. 바로 그 대상은 파도가 되는, 바람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파도는 바람이 없으면 파도는 없다. 그러면 파도는 어디서 온 거냐? 바다에서 온 것이다. 묘체에서 온 거지. 진심에서 왔다. 바탕에서 왔다 이 말이야. 근데 바람이 불면 작용이 일어나. 그러면 묘용이 생기는 거야. 모양을 달리한다. 그래서 모양이 다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묘체와 묘용은 다른 것이다 그 말이지. 이해돼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영화를 봐. 영화를 보면 영화는 하얀 스크린이 있죠. 스크린 아무것도 없는데요. 영상으로 쏘면 빛을 비치면 저기 그림이 탁 나와. 동영상이 나오는데 이 동영상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범주는 18, 18카트가 한 동작으로 딱 지나가면 동영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의 착시 현상에서 영화를 보는 거거든. 그 영화를 보다 보면 분명히 저 스크린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보고 있다 보면 우리는 저 영화 속의 주인공과 손을 땀을 주기도 하고 흥분도 하고 감정도 생기고 울기도 하고 웃는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 몸은 그렇게 느끼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럼 저거를 실제로 느끼는 거죠? 그래 안 그래? 우리 몸에 생리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니까. 근데 영화가 딱 끝났어. 끝나고 나니까 흰 스크린만 탁 나와. 그럼 그때 뭐라 그래야 돼요?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해봐요. 아차 속았다 그래봐요. 속은 거 아니야?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중국말로 들려요. 나 한국말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잘 안 들어온 이유는 이게 처음에 잘 안 들어가 소리가. 거의 이상하게 이 소리가 안 들어가. 이 깨닫는 이 언어의 소리는 침묵 언어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아른말이나 기타 분별심, 지식을 떼어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식으로 여러분의 기본적인 그런 프레임 가지고는 경험된 기억 가지고는 이게 그 관점으로는 이게 들어올 수가 없어. 그걸 해체시키려니까 처음에 이게 못 알아들어. 잘 안 들려 이게. 예? 저게 무슨 소리인지. 응? 근데 가만히 계속 듣다 보면 저게 뭔지 이제 어느 날 탁 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다려 보세요. 기대하시라 이 말이에요. 기대하고 가만히 있어. 그래서 판단론 관찰, 두 번째 응시, 그 다음에 기다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통찰 일어난다 이 말이지. 이 네 단계 일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묘용과 묘체는 다른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결, 여러분이 물결은 물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결은 모양이 달라기 때문에 다른 거고, 물은 묘체잖아. 그러니까 묘체와 묘용은 다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또 어때요? 분명히 모양으로 보면 묘용은 묘체와 다르다. 근데 근본을 보게 되면, 바탕에서 보게 되면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물결이나 파도는 물에서 왔잖아. 그럼 원래는 하나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이 아닌 마음을 보게 되면, 생각이 아닌 마음을 보게 되면 깨달은 것이요, 미혹에서 벗어난 것이요. 생각이 아닌 마음을 못 보면 미혹한 것이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면 망상이요, 알려고 하는 것은 생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모른다고 하면 무기에 빠진다. 응? 그러니까 알려고 하는 것도, 모른다고 하는 것도 내려놔라. 그래서 우리가 좀 몰라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잠시 착각은 일어날 수 있어요. 진짜는 안 일어나요. 잠시 그런 현상이 일어날 뿐이야. 그런 것처럼 느껴. 그러니까 진짜 같은 가짜 깨달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요즘 세상에는 진짜 같은 가짜 깨달음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묘용과 묘체가, 묘체와 묘용이 어떻게 같고 다른가? 다른 것이냐 다르지 않은 것이냐? 비유하면 그래요.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바로 열리진 않죠. 한 3년이 지나가야 사가 열린다. 그러니 사과나무 바로 심고 사과 여기 있다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3년 지나면 열리죠. 그러면 열매 사과를 보면 사과나무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는 있는 건지 알겠지. 근데 모양은 사과하고 사과나무하고 같아요? 다르다. 그러면 이 사과는 어디서 왔어? 사과나무에서 왔어? 아니, 뿌리가 없는데 어째 열매가 열리겠어? 뿌리는 땅속에 보이지 않아. 뿌리와 사과는 같은가 다른가? 같아요 다르요? 묘용과 묘체, 묘체와 묘용 다르다 그 말이지. 다른데 이 사과나무는 사과나무 뿌리에서 왔어. 바탕을 보면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묘용과 묘체는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는 다르고 어느 때는 같은가? 이게 바로 세 번째 얘기였어요. 그죠? 그러면 다르다 같다 하는 얘기는 뭐야? 그러니까 마음이 아닌 생각은 망상인데, 망상이라 표현할 수는 있지만 계속 망상을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생각이 곧 마음과 한 뿌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과가 사과나무 뿌리와 함께 하듯이. 그러나 사과하고 뿌리는 전혀 다르다. 그러나 바탕은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지. 그 여러분이나 모든 게 다 사과나무 열매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잎사고도 있고 못 되고 다 있잖아. 천지가. 그게 바로 묘용이다. 그러니 본래 바탕에서 모든 게 나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야. 응? 하나인 줄 알게 돼. 그걸 깨닫는 거예요. 만법길 일기하처라. 만가지 법, 만법 귀일. 40가지 법이 하나로 통하는데 하나는 어디냐 이 말이지. 응? 여러분이 그걸 머리나 상식이나 여러분의 경험, 기억, 관점, 분별, 지식 이걸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 설명이라는 개념은 개념과 관념과 어떤 것들을 둘을 주고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다. 근데 이 깨달음의 공부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 이 말이지. 예? 그래서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소리가 듣고 싶지 않아도 듣잖아요. 저 소리가 좀 있으면 날 거니까 들어야지. 그리고 들어요? 여러분 알아서 듣잖아. 알아서 듣게 하는 그놈, 그게 누구냐고. 그게. 응? 여러분 이제 이게 본문이 올라가면, 유튜브에 올라가면 듣잖아요. 들으면 제가 듣는 방법을 설명해 줬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듣는다. 응? 그리고 그냥 듣는다. 그리고 열심히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냥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싶으면 듣듯이 어떤 게 탁 들어와. 이 얘기가 언제 했지? 여러분은 들을 때 어떻게 듣냐면 여러분의 관점과 개념과 경험된 기억 이런 것들이 토탈 돼가지고 그것에서 선택 듣기를 하게 돼 있어요. 눈은 좋은 것만 보려고 그래요. 귀는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래요. 코는 향기로운 냄새 맡으려고, 나쁜 거 안 맡으려고 그래요. 입은 맛있는 건 먹으려고 그래요. 몸은 부드러운 촉감만 느끼려고 그래요. 이 오감의 감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하게 만드는 근본 요인의 데이터들이에요. 예? 그렇지만 선택된 것들은 언제나 쓰러지고 변하는 거라 이 말이야. 지난번에 어디 가가지고 누가 알려주더라고. 영화 몇 개 가지고 그 명상을 좀 가르치겠는데 매트릭스부터 해서 인터스텔라부터 뭐 이런 그런 몇 가지 영화 쭉 골라서 쭉쭉 뽑아가지고 그걸 강의 자료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어서 좀 샀으면 좋겠는데 누가 가르쳐주더라고. 그래서 어디 갔어요. 갔더니 쫙 팔더만 아주 싸게 팔아요. 지금 커져야 그냥. 그래가지고 내가 몇 개를 쫙 샀어. 다음에 제목을 몰라서 못 사. 나 더 살라다가 한 25,000원이니까 많이 주더라고. 그거 가지고 이제 매트릭스, 인터스텔라 가지고 또 몇 가지 또 이제 아바타 뭐 이런 거 가지고 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여러분 도가에서 이건 장생불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신선상 들어봤죠? 신선. 장생불사라는 것은 여러분이 몸 자체가 늙지 않고 오래가는 건 없어요. 그건 없어. 그건 망상이야 다가. 몸이 어떻게 늙지 않고 오래가? 재행무상이야. 모든 건 변하는 건데. 여러분의 감각도, 여러분이 좋았던 느낌도 그건 변하는 거예요. 어제 잡은 손 그렇게 좋더니 오늘 잡아보니 어제와 다르더라. 똑같은 손인데 왜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별로냐고. 왜 그래? 손이 바뀐 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여러분의 그 느낌 감각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어떻게 마음을 결정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신심을 가지고 정식을 잘 믿으면 효과가 일어나는 일이 있어. 그게 뭐냐? 그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예? 의사들이 주사 놓잖아요. 진통제 놔준다고. 조금 맞으면 모르핀 종류라서 그게 중독된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놔줘요. 정 아플 때 수술한 환자에게 주는 거거든. 근데 그걸 어떻게 자꾸 놔달라 그러면 어때? 안 놔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짜를 놔준다고. 그러면 환자는 진짜인 줄 알고 금방 통증이 멈춰요. 그게 바로 무슨 효과라고? 플라시보 효과라고. 예? 우리 옛날에 노스님 한 분 계셨는데 그 스님이 꼭 아프다 그러면 뭘 줘. 그리고 법당에 가다 저를 100%를 와. 그럼 약 먹으면 다 나. 그게 또 다 떨어지면 또 뭘 혼자 만드셔. 내가 맨날 가만 보니까 만드는 게 약재가 다 똑같아 항상. 그래서 무슨 약이 무슨 만병 등치약이야 스님 그랬더니 그 뭐예요 그랬더니
목이 뭐야 인마? 소화제지. 소화제래. 소화제를 먹고 뭐든지 다 낫는 거예요. 그게 무슨 효과? 믿으면 약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 약탕계에 약을 달릴 때 얘네가 부채질 해가면서 숯불에다 달였어요. 그 무슨 얘기야? 마음이 숯불에다 쫙 이렇게 부채질 하다 보면서 마음까지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약방문에 쓰여진 대로 약재를 써서 낫는 것도 있지만 마음까지 같이 들어갈 때 다르다 이 말이지. 여러분 음식 해보시면 어때요? 마음에 들어가면 음식 맛도 틀리죠? 그럼 느껴 안 느껴요? 느끼시나요?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아봐요. 잡으면서 느껴봐. 진저로 잡는 건지 가짜 잡는 건지. 진저로 잡는 느낌이 와요? 응? 근데 표정이 저쪽은 안 오는 것 같았지. 앞뒤로 저 뒤 좀 잡아줘봐. 뒤. 예, 우리 경사님 뒤에서 손 좀 한번 잡아줘봐. 잡아봐 한번. 어떤 건 느낌이 나나. 어제 와요? 와? 저기는 아무 느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어떤 것들을 내가 믿거나 그대로 긍정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몸은 그 상상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인간은 훈련되거나 교육되게 돼 있는데 훈련되고 교육되는 것은 사람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훈련되거나 교육되거나 기억시키는 공부를 안 시키는 거예요. 이 선은 이해됐어요? 열어서 갈 수 있는 걸 문을 열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공부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리고 한 번에 확 되는 것 같이 느끼긴 하지만 사실은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돼. 왜 계속 해야 되냐? 여러분이 뭐 아이들을 금방 어른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뭐 100개씩 반복한다 금방 어른 돼요? 하루에 3개씩 꾸준히 시간이 가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공부도 꾸준히 계속 갈 때 터진다 이 말이지. 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묘체와 묘용은 다른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냐? 같기도 할 때가 있고 같지 않을 때가 있다. 모양으로 보면 다른 것이요. 본체로 보면 같은 것이다. 그 말이지. 예? 그래서 오묘한 바탕은 변함이 없고 미묘한 작용은 모양이 각각 다르다. 묘용은 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므로 묘체와는 다르다. 근본을 보니 하나니 그것이 바로 묘체의 바탕을 두고 있더라. 그러니 같은 것이다 그 말이지. 응? 이게 묘용묘체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한 방에 쭉 제가 뭐 끝낸 거예요. 응? 근데 오늘의 공부는 뭐예요? 오늘 공부는 뭐야? 진심, 재미와 진심, 식망이다 이 말이지. 예? 재미라는 것은 미혹하다 이 말이야. 미혹하다 이 말이지. 식망은 망념이다. 망념. 그러니까 그 미혹함 속에도 진심이 있느냐 이 말이야. 예? 이제는 묘형, 묘체 같은 것이 다른 걸로 공부했으니까 그러면 미혹한 망념, 망상 속에도 진심이 있느냐 이 소리요. 예? 그런데 생각은 망상인데 마음은 본래이신 바탕이다. 마음이 아닌 생각은 망상이다. 여러분 에고의 세계는 바로 이 생각에서 육군, 육경, 육식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이 색성의 미첩보 12취에 육식을 더하면 18경기를 통해서 여러분 에고의 세계가 인과가 일어난다. 그리고 여러분이 데이터화된 경험되어진 기억 속에 세상을 보는 관점과 개념이 생긴다. 분별 시비가 생기는 거야. 이것으로 세상을 여러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망상인데 이 망상이 본래심 바로 묘체 그 바탕이 있느냐 이 말이지. 여기 오늘의 공부가 바로 그거야. 재미 미혹함 속에도 바로 진심이 있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아까 행동할 때 미혹한 행동 많이 하잖아요. 또는 식망 망념 속에도 진심이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진심이 있을 때와 망념이 일어나 진심을 이루는 과정이 뭐냐 이거지. 여러분이 분별심이 많은 것은 너무 개념과 관념에 중점이 돼서 구분하면 다 다른 것이지. 이것이 이제 죽비 대나무하고 다르다 생각하듯이. 또는 쓰임을 볼 때는 죽비를 쓸 때는 같은 거지만 대나무를 쓸 때는 용이 또 다르잖아. 그러니까 대나무하고 죽비는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고 얘기할 때는 같은 거다 이 말이지. 이해됐어요? 이 공부는 뭐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 알아들었냐 하고 물어야 될 것 같으니까 묻는 거예요. 응? 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원래 진원불주고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뭘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 책도 진심직설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대중에 미혹하니까 아른마리와 지식과 분별심의 개념은 작사에 있던 색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도 바로 기준을 좀 잡아놓으면 이쪽으로 오지 않았겠냐 하는 데서 이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 뭐 이 책 급히 있겠어. 어떤 사람들 이런 거 뭐 번역하면서 읽으면서 뭐 굉장히 지식을 자랑하듯이 문법이 틀렸더니 뭐 글씨가 틀리니 해석을 잘못했니 직역이니 의역이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건 얘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여기 얘기는 뭐체만 알고 있으면 이 토들에 설명하면 되는 거, 자기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 양 여기 쓴 사람도 얼마나 애를 쓰고 했는데 뭘 막 얘기하면 그 묘체와 묘용의 존중이란 말은 원래 뭐냐면 나중에 나오는데 존중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보다 낮아지는 거예요. 응? 그게 존중이야. 상대를 높이면 안 돼. 높이면 언젠간 떨어져. 그리고 높이면 기분 나빠. 한번 옆에 사람 보고 눈을 보고 얘기해봐요. 참 미인입니다. 그래봐.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처음에 들으면 기분 좋죠. 근데 이제 몇 번 자꾸 그러면 어떻게 돼? 속으로 나 미인이 아닌지 알아 씨.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존중이 아니야. 존중은 상대는 그대로 놔두고 내가 그보다 낮아지려고 노력하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뭘 보고 얘기할 때는 함부로 이렇게 방편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의 선까지만 가야지. 그걸 막 무시하듯이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깨달을 수 있는 분은 열기가 힘든 사람이지. 예? 그렇잖아요. 잘했다 못했다는 분별심이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안에. 그래 안 그래요? 문법에 맞냐 안 맞냐의 분별 사랑에 들어가 있는데 뭘 깨달았다고 떠들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안 된다 이 말이야. 깨달으면 뭐야? 그냥 견성해서 봤어. 보면 뭐하냐고. 인격과 인품이 안 돼 있는데. 응? 그 뭐하러 깨달아? 그럴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 그 의미가 없으니까. 얘가 진짜를 알게 되면 그것이 360도로 확 변해. 180도는 바뀌는 거고 360도는 확 변해. 확 변하는데 안에 있는 여러분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완전히 휙 해서 모든 곳에 전환이 일어나. 그래가 다시 360도로 들어오면 다시 0이야. 원위치로 들어오는 거야. 이게. 응? 그러니까 바로 8차원, 9차원, 10차원까지 깨달은 사람이 그
세계까지 올라간 사람이 3차원, 4차원이 에고의 세계가 그 말을 하면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그 컴퓨터의 버전이 낮은 거는 버전이 높은 거를 못 따라가죠? 그리고 버전이 높은 게 나온 거 안 맞아. 그걸 못 쓰잖아요. 똑같아. 8차원, 10차원, 12차원 있는 사람이 3차원, 4차원 에고의 세계 통해 안 통하지. 그래서 8차원, 10차원 올라간 사람이 다시 에고의 세계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그의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네? 여기 불교의 세계만 보살이라 그래. 여기를. 그것이 360도 여기 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영도가 되는 거예요. 응? 도로 제자리네? 바로 여기다 이 말이야. 응? 저 소리가 탁 나면 깜짝 놀래야지. 그러고 놀래요? 저 소리 들으면 이 소리 들으면 이게 내가 깜짝 놀래지 놀래냐고. 나도 모르게 그냥 저절로 깜짝하죠? 그 깜짝하게 고놈, 누가 그러는 거고? 응? 누가 그러냐고? 누가 이렇게 깜짝하고 놀래게 하냐고? 그거 자동 시스템 아니에요? 이 바탕에서는 원래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쳐도 그 진심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묘용으로 보게 되면 5만 가지 일이라도 여기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걸 움직임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지. 조용하면 떠드는 놈을 금방 하는 거예요. 내가 조용하면 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내가 떠들면 남의 소리를 못 듣는 이치와 같아요. 아주 조용하면 아주 조용한 소리도 들어요. 그래서 원래 바탕 그 속으로 가면 천진만물이 돌아가는 묘용의 묘체와 묘용의 근본으로 된 이 뿌리가 뭔지를 본다 이 말이지. 그래서 세상 천지를 부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치. 그러면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지식을 만드는 원리를 알게 돼. 그리고 지식이 어느 때 써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그랬을 때 창의적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지. 여러분의 구획이나 프로그램에 짜져 있는 소프트웨어들은 그 소프트웨어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바탕, 지금까지 공부해온 거, 경험된 기억들, 여러분 분별심, 관점 이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을 새로운 걸 보기가 어렵고 창의로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틀 때문에. 응? 그 틀을 깨야, 해체시켜야 여러분이 그걸로 갈 거 아닌가. 에? 그래서 바로 진심 재미와 진심 식망은 여러분이 미혹함에 진심이 있다. 거꾸로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망상, 그러니까 망념 속에 진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것 중에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거를 걷어내면 진심은 드러난다. 이 말이지. 진심을 찾는 게 아니야. 진심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진심을 보는 것도 아니고, 견성하는 것도 아니야. 원래는 표현상 그렇지. 어떻게? 그냥 있는 거예요. 찾는 자 찾을 수 없고,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찾을 수 없고, 찾는다는 건 여러분의 에고이스의 개념이고 관념이요. 우리가 익숙해진 습관이요. 습기다 이 말이지. 찾지 않는 것이 찾는 것인데,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 찾는 것인데, 그대로 있는 것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있다 없다 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 여러분이 스스로 나도 모르게 명상하다가 팍 고들면 눈물이 쭉 흐르는 경우도 있고, 너무 좋아서 웃을 때도 있어.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잠깐 본 어떤 현상이 생기는데 보고도 지가 뭔지 몰라. 근데 반응만 일어나. 그게 이제 처음에 그런 것들이 몇 번 몸에서 와야 해. 이걸 찾지 못하는 거지. 진정한 행복이 그 안에 있다고. 그걸 끌어당길 문이 여 안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미혹함 속에 진심이 있고 망념 속에도 진심을 찾을 수 있다. 망념만 걷어내면 진심은 저절로 찾는 게 드러나는 것이고,
미혹함만 벗어낸다면 진심은 그대로 있다 이 말이지. 잠깐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 책 보시면 64쪽을 한번 보세요. 진심재미 6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리석음에 속하는 참마음 이런 뜻인데, 저는 이제 참마음, 진심이란 말로 그냥 진심을 풀으면 참마음 이렇게 푼다고 보는 건데, 참마음이란 글을 풀면 참마음이 아닌 게 있다는 대두되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냥 진심이다 이렇게 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기준이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뭘 판단했으면 한번 옆에서 얼굴 좀 봐봐요. 얼굴 보고 어때요? 이쁘다 그래봐요. 이쁘다. 이쁘다. 그 이쁘다 그러면 이쁜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쁘다 하고 안 이쁘다에 결정된 부분으로 결론으로 들어가서 하면 판단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쁘다 하면 이쁘다가 하는 기준이 뭔가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응? 그러니까 내가 이쁘다는 기준이 뭔가, 여러분의 그게 관점이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볼 때는 내가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관점, 판단한 기준이 있다 이 말이야. 이 기준을 보는 거기 때문에 판단 없는 관찰을 하라는 얘기예요. 판단 없는 관찰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여러분은 바로 직지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 바로 그게 무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자꾸 열어주는 거예요. 바로 직접 무심이면 바로 견성이 바로 돼요. 사실은 무심하면 그냥 이렇게 보통 일상에서 생각하는 무심한 놈 이게 아니고, 그런 무심이 아니에요. 무심, 그러니까 생각이 아닌 마음으로 들어간 상태. 이게 무심이야. 그러면 지난번에 공부했죠. 빈병. 첫 시간에 내가 분명히 뒷장에 써 있잖아요. 이게 뒷장에. 빈병은 왜 빈병이야? 아니, 벼슬이 빈병이지. 병이 없는 게 빈병이 아니잖아. 그럼 무심은 아무것도 없는 게 빈병이지 병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묘용 묘체예요. 묘체 묘용이고. 이해됐어요? 무자란 말은 없다는 뜻이 아니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개념, 관념, 관점, 기준, 이런 아른말이 사람 분별, 이것이 없다 이 말이야. 그게 무유. 여러분이 판단하는 기준 어때요? 저를 딱 보니까 어때요? 잘생겼어요? 그러면 잘생긴 기준이 생긴 거죠? 생긴 거예요. 그럼 또 잘생겼다로 그 뒤에는 뭐가 꼭 있어요? 못생겼다가 있다 이 말이지. 이게 두 가지, 이 두 개로 대두되잖아. 그래서 우리 대상이 생긴다는 것은 상대적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과정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 좋다는 추억은 싫다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싫다로 가게 돼 있다고. 좋다 그러면 언제나 싫다 그러죠. 그래서 꼭 누가 어떤 놈이나 어떤 와서 그러면 좋다 그러면요 속으로 딱 그러세요. 좀 있으면 싫다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상대는 싫다 좋다 하기 이전에 그 자체가 변한 건 아니잖아. 근데 어느 때는 좋다 어느 때 싫다 그러냐고. 원래 같은 거예요 그게. 같은 건데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그런 착각을 일으켜서 그렇게 판단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보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게 다 허상이지. 이게 망상이다 알고 보면. 생각 속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재미다. 미혹한 마음 속에도 진심이 있느냐 이 소리야. 그러니까 참 마음이 그 바탕과 작용은 사람마다 다 갖추고 있는데 어찌 범부와 성이라는 차별이 있습니까? 이 말이지. 체와 그 묘체와 묘용이 그 다른가 같은가에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작용에선 다르고 본체에선 같다 이 말이지. 여기서는 또 무슨 얘기야 또 이게? 응? 성인과 중생이 어찌 다르냐 이 말이지. 예? 참 마음의 바탕이 작용을 사람마다 다 갖추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혹함 속에도 진심이 있는데 어째 성인과 본부가 다르다 하냐 이 말이야. 예?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궁금했던 거 아니야 이거? 그죠? 그래서 궁금한 거를 다 이렇게 이 책 그 원래 저술하신 그 태고보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내용으로 이 책을 만든 거예요. 사람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질문하는 거예요. 응? 질문하는 거. 질문의 원초적인 근본의 핵심의 근본은 뭐냐면 그게 질문이 아니고 호기심이야. 호기심. 질문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의 기본적인 룰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질문을 할 때는 나와 같은가 하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 또 질문할 때는 무게를 달아보려고 질문하는 놈이 있어요. 저게 몇 근이나 나가나 하고 테스트 하시는 분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은 내가 30%를 알고 있는데 나머지 70%를 얻기 위해서 묻는 게 있고, 이런 게 이제 순수한 질문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보통의 질문은 이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많아. 그런 질문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이라는 말보다는 호기심이란 말이 더 좋아. 호기심. 여러분 옆에 눈을 좀 봐요. 한번 그렇게 쳐다봐. 초롱초롱 대봐. 초롱초롱. 아니 입으로 초롱초롱이 아니고 눈이 초롱초롱해져야지. 입으로 초롱초롱하면 이게 되나? 초롱초롱한 눈으로 보라니까. 우리 애들 눈이 어때요? 초롱초롱하잖아. 어디 봐. 초롱초롱한 거 보라니까. 초롱초롱해요? 그럼 왜 초롱초롱하 그래? 그 초롱초롱이란 말은 처음 본 것처럼 본다는 뜻이야. 처음 본 것으로 본다는 뜻은 무슨 얘기예요? 내 남편, 속색인 남편, 과거에 그랬던 남편, 처음엔 좋았으나 나의 상처가 된 저 남편, 과거를 투사하는 거죠. 그리 늘 같이 보일 뿐이에요. 바깥에서는 유능하기도 하고, 바깥에서는 알아주는 데 있고, 바깥에서는 존경하는 데 있는데 내 눈에는 아주 상처를 주는 저런 나쁜 놈. 내 남편이지만 저게 윈수요. 지겨워 죽겠네. 다음 생엔 도저히 너하고 안 만나. 내가 자식을 낳았으니 어쩔 수 있어 한다. 그게 과거가 투사되는 거예요. 절대 새롭게 안 보이네. 늘 걷던 이 길, 늘 익숙했고 항상 걷던 이 길에 돌담 사이에 펴있는 이름 모를 꽃 한 송이가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답네. 평상시는 왜 못 봤을까? 장미보다 백합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는 저 이름 모를 들꽃 오늘따라 새롭네. 나를 속삭이고 늘 나의 상처를 줬고 왼수 같은 남편인데 오늘따라 처음 본 것처럼 낯설게 보이네. 과거를 투사하지 않고 늘 처음 본 것처럼 늘 그가 새로워지네. 10년지기 친구가 늘 같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저 친구가 저런 면이 있었네. 어찌 10년 동안 사귀었는데도 저 친구가 새로워 보일까? 처음 본 것처럼. 그게 바로 초롱초롱한 거예요. 처음 본 것처럼 본다 그 말이야. 경험들인 기억,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투사해서 대상에서 선입각으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때? 옆에 사람 봐봐요. 처음 본 분처럼 쳐다봐 주세요. 그래. 그러면 눈이 자기도 모르게 호기심 난 눈으로 팍 바뀌어요. 응? 이 호기심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그 초롱초롱한 눈빛 잊지 마세요. 이게 깨달음의 문이에요. 응? 인간은 경험된 기억 속에 연속성, 투사하기, 그리고 통일성, 그 다음에 또 기억으로 대상에게 이제 되새겨 주는 거지. 응?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세상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을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보여. 응? 발밑에 뭐가 꿈틀했어. 뱀이야. 아유 놀랬어. 발에 뱀이 있는데 놀랐어. 뒤로 깜짝 나자빠졌는데 정신을 다시 보니까 뱀이 아니라 새끼줄이야. 아까 보면 분명히 뱀이었죠? 다시 보니까 새끼줄이네. 다시 보자고 그 영화 쓰면 그는 뭐라 그래요? 뱀을 봤다 그러고 도망갔다 그래요. 가서 보니까 뱀이 없어. 도망갔나? 그때 그제서 보고 새끼줄을 확인하면 내가 잘못 봤다고 아는 거지.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들도 이렇게 잘못 볼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 불확실한 그걸 직지로 본다. 직관을 본다 이 말이지.